대양 해군이 한 항공기역 원자 모델 취역까지 20년 계획 세워야. 지난 11일 진수식에서의 쉬프랑함. 프랑스 자국 내 조선소에서 열린 11년 만에 잠수함 진수식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했다. 한국 해군의 수건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모델로 꼽혀온 프랑스 바라쿠다급 공격 원잠이 베일을 벗었다. 지난 12일 프랑스에서 바라쿠다급 공격 원잠의 초도함인 쉬프랑함을 진수시킨 것. 한국의 입장에서 쉬프랑함의 진수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사실상 유일한 추종 모델로 평가되는 바라쿠다급의 진수로 한국도 공격 원도입 사업에 조금이나마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바라쿠다급의 계획에서 취역까지 사반세기가 걸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게 유지하되 조급한 기대는 내려놓으라는 얘기다. 사업단 출범에서 취역까지 사반세기 프랑스는 쉬프랑급 진수를 경사로 여겼다. 무엇보다 잠수함 건조가 11년 만이다. 2008년 전략 원잠 로터리 바람을 물에 띄운 뒤 자국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진수식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바라쿠다함이 나왔다는 점도 프랑스로서는 해묵은 과제가 풀린 격이다. 프랑스는 1983년 2600톤급의 재래식 잠수함에 소형 원자로를 구겨나온 루비급 잠수함의 성능에 실망하고 경론. 끝에 1998년 차기 공격 원잠 건조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로비급은 선체가 워낙 좁아 원잠의 장점을 살릴 수 없었다. 원잠은 이론적으로 한속거리와 작전 일수가 무제한이지만 루비급의 경우 길어야 한 달 정도에 머물렀다. 선체의 용적이 작아 보급품을 수시로 받아야 했던 탓이다. 연료 교체 주기도 짧아 루비급 6척 중에는 겨우 취역 5년 만에 연료를 교체한 함정도 있다. 25에서 30여 년이 지나야 연료를 교체하는 미군 잠수함에 비하면 디젤함에 가까운 원잠이었다. 불만이 들끓자 프랑스는 루비급 퇴역을 위해 정부 단위의 사업단을 설치하고 2003년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갔다. 강제절단이 시작된 2007년 프랑스는 2017년께는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결함 발견으로 수시로 건조 작업이 중단된 끝에 최근에야 진수시켰다. 쉬프랑함이 실전 배치되려면 최소한 2년 길면 3년이 더 걸린다. 사업단 출범에서 부대 배치까지 사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원잠 건조 경험이 풍부한 프랑스도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면 한국의 원잠 건조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원잠 도입을 강행하더라도 최소한 20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로의 지상 및 수중 가동 실험에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장보고 상급 잠수함의 취역 후 작전 상상도와 각국 주요 잠수함의 크기 비교. 바라쿠다급은 공격 원잠으로는 소형으로 분류된다. 왜 바라쿠다급에 주목하나? 바라쿠다급은 설계 단기부터 한국 판매설이 끊이지 않았던 잠수함이다. 한국이 바라쿠다급 2척을 직도입하고 2척은 면허 생산한다는 기사가 2004년부터 나왔다. 브라질도 바라쿠다급 원잠을 도입하고 호주는 원자로 대신 재래식 동력원을 창작한 바라쿠다급을 면허 생산할 예정이다. 해양에서의 재해 목적이 아니라 중간 규모의 해군이 운영하기에 적합한 중대형 잠수함으로 바라쿠다급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런 국가군의 하나다.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 미국의 규제에 묶인 한국의 입지를 감안해도 이 잠수함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 안쪽의 저농도 우라늄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 조건을 맞춘 잠수함은 바라쿠다급이 유일하다. 미국과 영국의 원장은 90% 이상의 고농도 우라늄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식량만 충분하다면 해저에서 무제한 운용할 수 있다. 바라쿠다급은 덩치도 한국 해군의 요구와 비슷하다. 서방 진영에서 원잠을 건조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가운데 앞에 두 나라 공격 원장은 대형인데 우리 군의 요구와 맞지 않다. 가격도 비싸다. 수중 배수량이 5,400톤으로 알려진 바라쿠다급은 장보고 3급 배치 3보다 조금 큰 정도다. 재래식 잠수함에 원자로를 탑재했던 루비급의 경험도 장보고 3급을 원형으로 삼아 한국형 원자로를 심으려던 해군의 생각과 맥이 닿는 부분이었다. 루비급도 그렇고 한국은 처음부터 프랑스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해군이 원잠을 건조 보유하려던 시기는 2003년 당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제기한 날짜가 2003년 6월 2일이어서 365 사업으로 불렸던 노무현 정권의 원잠 사업단은 그 존재가 국내 보수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물거품으로 사라졌다. 한국이 360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는 프랑스가 바라쿠다급의 본격 연구에 들어갔던 시기와 같다. 바꿔 말하면 462 사업단이 순항했어도 그 결과물은 빨라야 지금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1863년부터 시작된 풍부한 잠수함 건조 운용 경험과 미국의 버금가는 원자력 발전 관련 기술 함정용 원자로 제작 경험을 가진 프랑스도 신형 공격 원잠 건조에 20년 이상 걸렸다면 이제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우리도 성급하게 5에서 7년을 기할 게 아니라 적어도 15년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가 호주에 수출한 바라쿠다급 잠수함의 상승도 프랑스는 호주 해군용의 수직발 사기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즉 도입 아니라 부분 도입할 때 남한 해군의 기본 구상은 직도입이 아니라 부분적인 기술 도입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 365 사업단이나 2017년 말 원장 도입 가능성과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했던 민간기관은 장보고 3급 잠수함의 크기를 키워 국산 스마트 원자로를 탑재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도입하기에는 가격도 맞지 않다. 바라쿠다급의 정확한 단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프랑스는 척당 1조 7,200억 원, 호주는 12척에 444조 원으로만 전해졌다. 프랑스의 납품가를 기준으로 바라쿠다급의 가격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지만 한국 해군이 생각하는 가격은 척당 1조 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한국 해군이 직도입을 꺼리는 또 다른 이유는 바라쿠다급의 수직 발사관이 없다는 점에 있다. 특수전 병력을 태울 수 있는 드라이 테크 쉘터까지 탑재하는 파생형까지 제시됐으나 무장은 단순한 편이다. 원잠의 순항 미사일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탑재하기를 원하는 한국 해군의 희망사항과 거리가 있다. 프랑스의 사실상 국영조선사인 나발그룹은 호주의 유일해서 장착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걸림돌도 여전사업단 체제 전환해야 한국의 원잠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얘기가 끝난 사안이어서 기대를 모았으나 실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주변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데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잠 도입을 연구하는 해군도 태스크포스팀의 존재조차 부인할 정도로 실시하고 있다. 속도가 늦고 방향을 쉽게 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 원자력은 동력이어서 한반도 비핵화에 걸리지 않으며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국내외에 개진하며 정부 부처 차원의 사업단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속도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으로 보인다. 15년 만에 다시 시작된 대한민국 원자력 잠수함의 꿈. 지난 2003년 당시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당시 계획은 프랑스 원자력 잠수함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3척을 2020년 전에 실전 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보고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개발 사업은 국방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를 따서 360 사업이라고 명명돼 비밀리에 착수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잠수함에 탑재할 원자로로
러시아 OKMB사의 원천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 원자로를 확보하고 있었. 음여 함체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을 모델로 삼았으며 선체 중간에 미사일 수직 발사대 12기를 장착하고 사정거리 500km의 한국형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364억은 1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밀 사업이었는데 한 언론의 보도로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방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3,500톤급 잠수함 추진을 위해서는 전기나 디젤로도 충분한데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위배하면서까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06년까지 개념 설계를 마친 뒤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 2012년 1번함을 실전 배치하고 2에서 3년 간격으로 2번함 3번함을 진수해 우리 해군은 벌써 원자력 잠수함 3척을 확보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은 비밀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의 꿈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오늘 프랑스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 자체 개발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03년 당시에는 물론 디젤 잠수함도 독자적으로 설계 제작해본 적 없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된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라늄을 20% 미만 농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 농축 우라늄은 원자력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미국, 러시아 같은 나라의 원자력 잠수함은 농축도 90%짜리 우라늄을 연료로 쓰지만 프랑스의 원자력 잠수함은 농축도 20%의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농축도 20%의 우라늄 기반의 원자력 잠수함도 실전 능력이 입증됐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영국의 아스토트급 또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해도 좋겠다는 생각했었는데 모두 원자로 농축도 95% 이상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속 수중 작전 기간이 거의 무제한인 원자력 잠수함을 우리나라가 보유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치명적 위협입니다. 영해 깊은 곳에 오래 숨어 있어도 정찰 위성으로 탐지하기 어렵고 창대지 미사일로 공격하기 때문에 적이 대처할 시간도 없습니다. 미 해군 원자력 잠수함이 국내에 입항하면 북한과 중국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갖고 싶은 무기 체계이지만 기술과 국제정치 역학 등의 문제로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겠지만 주변들의 반발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나라는 주변국의 위협을 더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시작된 대한민국 원자력 잠수함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